1935년 8월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 수평선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고요한 도로 위를 검은색 오픈카 한 대가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 3세, 그리고 조수석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은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29의 벨기에 왕비 아스트리드였습니다. 스웨덴 왕가에서 태어나 유럽 최고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가졌다고 칭송받던 여인, 그녀의 머리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화려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눈부셨습니다. 1920년대 유럽 왕가에는 스웨덴 왕실의 셋째 공주 아스트리드의 눈부신 미모와 고결한 성품에 대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왕족들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스웨덴으로 향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웨덴 왕가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도심의 화려한 궁전을 떠나 아담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소박한 별장에 머물며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무렵 한 젊은 남자가 신분을 숨긴 채 스웨덴의 이 한적한 시골 휴양지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변장 차림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든 남자의 정체는 바로 벨기에의 왕세자 레오폴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마다하고 레오폴은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 유럽 전역을 헤매다 스웨덴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시골 별장의 아담한 정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화려한 왕족의 격식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소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짝임을 직감했습니다. 레오폴은 훗날 이 순간을 돌이키며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내 온 삶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1926년 전 세계의 축복 속에 펼쳐진 세기의 결혼식. 스웨덴을 떠나는 배에 오르는 아스트리드 공주를 보며 스웨덴 국민들은 눈물을 흘렸고 브뤼셀 항구에 내린 그녀를 맞이한 벨기에 국민들은 전설 속 동화가 현실이 되었다며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스웨덴의 공주는 벨기에의 눈부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녀가 영원한 천사로 새겨진 진짜 이유는 화려한 결혼식이나 눈부신 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초 전 세계를 집어삼킨 대기근이 벨기에를 덮쳤던 그 어두운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브뤼셀 왕궁의 창문을 흔들 때 아스트리드 왕비는 왕관 대신 소박한 모직 코트를 정갈하게 가려입고 거리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왕비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전염병과 위험이 도사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거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리드는 가만히 자신의 드레스에 박힌 영롱한 다이아몬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보석 뒤로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떨며 울부짖는 아이들의 환영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보석함과 화려한 장신구들을 내놓았습니다. 귀족들의 눈총과 반대 속에서도 보석을 모조리 팔아치운 돈으로 구호기금을 만들었고 직접 싸구려 식량 자루를 어깨에 짊어진 채 가난한 이들의 얇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골 마을의 허름한 단칸방. 추위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왕비는 온기를 나누어 주려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볼을 가만히 비벼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던 나병 환자 수용소의 어두운 복도. 왕비는 장갑조차 끼지 않은 맨손을 뻗어 문드러지고 상처 입은 환자들의 손을 온 힘을 다해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권위 있는 왕족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슬픔을 오롯이 껴안는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체온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문드러진 손 위로 떨어지는 왕비의 눈물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고 벨기에 국민들은 그녀를 왕비라 부르기보다 우리의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8월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 수평선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고요한 도로 위를 검은색 오픈카 한 대가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쿵! 달리던 차가 순간 균형을 잃고 커다란 나무를 받아쳐 호수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은 불과 몇 초 만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정신을 차린 레오폴 국왕은 차가운 풀밭 위에 쓰러진 아내를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빛나던 금발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신분을 숨기고 찾아왔던 수줍은 청년에게 운명처럼 찾아왔던 천사 아스트리드는 남편의 품에 안겨 가만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29. 너무나 짧고 선했던 생이 거짓말처럼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브뤼셀의 온거리는 거대한 눈물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보석을 팔아 자신들을 먹여 살렸던 왕비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천사를 배웅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까만 상복을 입고 거리를 메웠습니다. 운명적인 인연으로 시작해 가장 낮은 곳에서 온몸을 태워 사랑을 실천했던 여인. 왕관이 주는 힘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타인을 향했던 선한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아스트리드 왕비의 삶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은은한 빛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경호원만 400만 명이라는 이 사람의 정체, 세계에서 가장 유복한 국가 중 하나인 노르웨이. 1973년 전 세계를 흔든 석유 파동이 한창이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주말차 운행 금지령이 내리자 노르웨이 국민들은 모두 차를 두고 걸어서 이동해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할아버지가 스키 장비를 짊어진 채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 오슬로의 전철에 탑승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노르웨이의 국왕 올라프 5세였습니다. 왕실 전용차를 타고 편하게 갈 수도 있었지만 국민이 참는 고통을 왕도 똑같이 느껴야 한다며 직접 티켓을 사서 일반 전철에 올라탄 것입니다. 전철 안의 승객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자 왕은 그저 허허 웃으며 승차권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한 기자가 올라프 5세에게 물었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보는 왕이신데 호위무사도 없이 다니시는 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국왕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에게는 400만 명의 호위무사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 모두가 나의 호위무사입니다. 올라프 5세의 이러한 절약과 겸손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했을 때 그는 국왕인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항전하며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국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그는 늘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왕실 예산을 대폭 줄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환원했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줄여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1991년 올라프 5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왕궁 앞은 국민들이 가져온 수십만 개의 촛불과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한겨울 눈밭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들의 국왕을 모셨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대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절약하여 얻은 결실을 백성에게 돌려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리더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